이번에는 연력학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 설명을 잠깐 할 때 제가 그림을 안 그렸군요. 자,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 하겠습니다. 그렇죠? 샤를의 법칙이에요. 그럼 보일의 법칙은요?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 그래프가 반비례 관계로 나온다 그랬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요. 여기 부피, 여기 압력.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 온도로 조건을 더 덧붙여 봅시다. 여기 부피고 여기 압력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자, 이거를 TI일 때의 온도가 TI일 때의 그래프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자, 이거를 TF라고 칩시다. I는 처음, 이건 나중 온도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VI라고 하고요. VI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1이라고 할게요. V1. 여기를 V2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것도 1이라고 하고 2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되고 만나는 곳이 여기고 쭉 가서 만나는 곳이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를 압력이니까 P1 여기를 P2라고 할게요. V1일 때 만나는 곳 P1 자, 이렇게 봅시다. 온도가 일정해요. 또는 압력이 일정해요. 먼저 압력이 일정할 때 봅시다.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는요. 비례관계라고 그랬죠. 압력이 일정해요. 압력이 이거라고 봅시다. 그러면 온도가 높으면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T1과 T2 중에서 누가 더 온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압력이 일정할 때 T2, 요 놈이 지금 부피가 V2로 더 크죠. 그러면 요 그래프가 온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T1보다 T2가 온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맞죠? 일반적인 이상기체에 관련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위에 있는 게 온도가 높은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에서 이제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먼저 등압 과정 봅시다. 첫 번째, 등압 과정이에요. 등압 과정에서의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먼저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Q는 밖에서 가해준 열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와 외부에 가해준 일과 같다라고 했죠.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기체가 흡수한 열은 기체가 외부에 한 일과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그렇죠? 자, 그럼 등압 과정에서는요. 등압이래요. 델타 P가 얼마예요? 압력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0인 과정이에요. 그럼 압력이 일정할 때 뭐라는 얘기예요? 부피와 온도와의 관계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압력이 일정할 때니까 무슨 법칙이에요? 샤를 법칙이죠. 샤를 법칙에 따라서 절대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도 증가해요.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 증가한단 말이에요. 온도가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요. 부피가 여기에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온도가 이거일 때 부피가 여기 했죠. 근데 온도가 이렇게 되면 부피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V2. 압력이 일정할 때 따져야 되니까. 따라서 이때 봅시다.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0보다 커야 되죠. 왜요? 외부에서 가해준 열은 기체가 외부에다 한 일이 되니까. 그렇죠? 열을 가해주면 또 델타 U가 증가하죠. 자, 그러면 외부에서 열을 가했어요. Q 값이 플러스예요. 플러스 Q가 된 거예요. 그러면 W는요, 0보다 커요. W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W 이퀄 P 델타 V인데 압력은 일정하니까 이건 변하지 않으니까 이게 0보다 크게 해서 이게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즉 부피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등압 과정에서는 부피 증가하죠. 언제요? 온도가 올라가면. 등압 과정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는 증가해요. 그럼 내부 에너지는요? 등압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는요? 바로 이거예요. 피스톤이 있어요. 피스톤 있어요. 압력이 일정해야 돼요. 그럼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주면 압력이 증가하죠. 증가한 것만큼 어떻게 돼요? 압력을 다시 또 줄여줘야지만 처음 압력과 똑같아지죠. 처음 압력이 PI였는데 외부에서 이 에너지가 들어가면은 이게 나중 압력 PF로 증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증가하지 못하게 그냥 PI가 되게끔 하려면요. 증가하려고 하는 걸 없애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외부에다 일을 해주면 되고 또 내부 에너지 증가로 쓰여주면 되죠. 그래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주면요. 어떻게 돼요?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다고요.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온도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야죠. 온도가 상승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기체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 등압 과정에서 이 과정이 지금 등압 팽창이에요. 외부에서 열을 한 거예요. 열을 가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등압 수축 과정을 봅시다. 이게 수축하려면은요. 기체 요게 수축하려면요. 외부로부터 일을 받아야 되죠. 즉 기체가 외부에다 일을 해줬을 때가 요거니까 수축에서는요. 수축이 일어날 때는 W는요. 0보다 작아져야 되죠.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W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델타 V가 0보다 작은 거예요. 부피가 줄어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부피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내부에 에너지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죠. 에너지가 많으면은 부피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외부에다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안에 있던 열이 어떻게 돼요? 밖으로 차라리 빠져나가는 게 낫죠. 빠져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에너지를 밖으로 빼요. 에너지를 밖으로 빼니까 온도는 내려가야 되죠. 0보다 작아져야 돼요. 온도가 내려갔다는 얘기는요. 내부 에너지 감소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수축 과정에선. 등압의 팽창 과정과 압력은 일정하게 하면서 부피를 팽창시키는 과정과 압력을 일정하게 하면서 부피를 수축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이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번에는 등적 과정을 봅시다. 부피가 일정한 겁니다. 부피는 안 변해요. 자, 그럼 봅시다. 피스톤이 있어요. 부피는 변하지 않아요. 이 부피는 언제나 일정해요. 기체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만약에 먼저 첫 번째 0보다 큰 거를 여기다가 가열을 해요. 즉 가열을 합니다. 가열. 기체에다 에너지를 줘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요. 증가해야 되죠. 내부 에너지 증가해야 돼요.
즉 무슨 얘기예요? 온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등적이에요. 부피 변화 없어요. W는요. P 델타 V인데 델타 V 이게 0이죠. 따라서 W는요 0이요. 기체가 외부에다 해준 일은 0이란 얘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Q값이 0보다 작아요. 즉 가열이 아니라 냉각시킨 겁니다. 여기 있던 에너지를 뺀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를 뺐으니까 온도 내려가야 되죠. 내부 에너지 줄어들어야 되죠. 맞죠? 그 다음에 1은요. 부피 변화 없으니까 1은 또 0이죠. 델타 V는 0이란 말이에요. 부피는 일정하게 하고. 됐습니까? 이게 등적 과정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등온 과정을 봅시다. 등압 과정은 요거를 따지는 거고요. 등적 과정은 이거일 때를 따지는 거고요. 부피가 똑같을 때. 등온 과정은 한 개의 그래프에서 따지는 거예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온도가 다르니까는 서로 교차해서 따지는 게 아니라 한 개의 그래프에서 변화만 따지는 거예요. 그게 등온 과정이에요. 자, 먼저 등온 과정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여기서 이렇게 되면요. 부피 늘어난 거죠. 자, 부피가 팽창하는 경우. 첫 번째, 부피 팽창. 부피가 팽창했대요. 그럼 델타 V가 0보다 커요. 그럼 W는요. 0보다 크다는 얘기죠.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외부에다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등온 과정에서 등온 과정이니까 델타 T는 얼마예요? 0이에요. 온도 변화 안 생겨요. 부피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는요. 압력이 감소한 거죠. 됐습니까? 자, 델타 T가 0이에요. 그럼 내부 에너지 얼마예요? 0이에요. 내부 에너지 변화 없어요. 자, 두 번째, 등온이면서 이번에는 부피가 수축합니다. 수축하는 경우에요. 그럼 델타 V가 0보다 작아요. 그럼 W는요? 0보다 작아요. 부피가 수축,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등온이니까 또 뭐예요? 델타 T는 0이에요.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는요? 0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거와 관련된 게 바로 스털링 엔진입니다. 스털링 엔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피 변화가 없는 가열 냉각 과정에서, 부피 변화가 없는 가열 냉각 과정에서, 즉 등적 과정이죠. 부피 변화가 없는 가열 냉각 과정과 온도가 변화하지 않는, 즉 요거요. 온도가 변화하지 않는 팽창 압축 과정, 부피가 변화하지 않는 가열과 냉각 과정과 온도가 변화하지 않는 팽창과 수축 과정. 수축, 다른 말로 압축이라고 해도 됩니다. 팽창과 수축 과정을 거치면서 외부에 일을 하는 열기관, 그걸 스털링 기관이라고 해요. 여기다 쓰면은 부피 변화가 없는 가열 냉각 과정, 그 다음에 온도 변화가 없는 팽창, 수축, 압축이라고 해도 됩니다. 수축 과정을 거치면서 외부에 일을 하는 기관, 열기관을 말해요. 외부에 일을 하는 열기관, 그게 스털링 엔진이에요. 자, 이거는 그래프로 나타내면요. 부피 변화가 없죠? 이거죠. 그렇죠? 온도 변화가 없죠?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그리면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다시 그릴게요. 옆에다가. 여기 부피고요. 여기 압력이에요. 자, 부피 변화가 없는 가열 냉각. 그럼 온도 변화가 있죠. 그렇죠? 자, 이게 V1, V2라고 해볼게요. 부피 변화가 없는 가열일 때는요. 가열하면 온도가 올라가야 되죠. 이해가십니까? 자, 압력과 부피의 관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부피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는요,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가열을 하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압력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온도가 똑같은 상태에서 부피가 팽창하는 경우 이렇게 내려가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어떻게 가요? 부피가 일정한 경우에 냉각을 시키면 온도가 T2, T1에서 냉각을 시키면 이렇게 내려가면 되죠. 그 다음에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를 수축시켜요. V2에서 V1으로 되면 이렇게 가면 되죠. 그쵸? 그래서 요겁니다. 여기가 지금 똑바로 올라가죠. 다음에 보는 카르노 열기관 그래프하고 달라요. 이게 스털링 엔진 열기관이에요. 스털링 엔진은 여기 부피가 일정할 때 등온과 등적 과정,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가 일정할 때로 따지니까 여기가 똑바로 나타나는 그래프란 말이에요. 자, 이게 스털링 엔진의 작동 과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피가 일정. 그러면 부피가 일정하면서 온도가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외부에서 열이 들어와야 되죠. 부피가 일정하면서 온도가 내려가기 위해서는요, 안에 있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죠. 됐죠? 그 다음 온도가 일정하면서 부피가 늘어나기 위해서는요, 온도가 일정하면서 부피가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한 겁니까? 외부에다 일을 한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온도가 일정하면서 부피가 줄어들어요? 부피가 줄어들어요. 온도가 일정한데 부피가 줄어들어요? 외부로부터 일을 받은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자, 이게 스털링 엔진입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단열 과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